먼저 오늘의 차트. 어이? 이건 차트가 아니라 웬 숫자 판때기입니까? 네, 이건 S&P 500 인덱스의 옵션 전광판입니다. 이 숫자들 뭐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 implied volatility 보여야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주니어 트레이더들한테 보는 것, 알려주는 것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산수 연습 좀 하자. 암산 연습.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특정 행사가를 딱 찍어요. 뭐 4020이 다 찍으면 4020에 해당하는 콜 옵션의 비드에스크 값 45.20, 그리고 반대편 풋 옵션의 비드에스크의 에스크가 45.20, 그리고 이 숫자를 단순히 뭐 하나씩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45.20 더하기 45.20은 90.40이네. 현재 시점에서 지수는 얼마, 기초자산은 얼마인데 양 옵션의 스트레들 매수 그 대금이 90.40포인트다. 요걸 바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5분 뒤에 현재 또 스트레들 얼마니? 라고 하면 또 거기 값을 더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요것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을 보다 보면 현재 스트레들 값이 얼마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지수가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까지 해지가 되는데, 해지가 안 되면, 즉 그러니까 롤링업을 해야 되는 트리거 포인트는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 숫자판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자, 머리 아프죠? 예. 사실 이거 트레이딩 하는데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두 번째 차트. 이것은 그 2년, 10년 국제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역전됐다가 이때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죠. 어제 채권 장기물은 얼마 못 오르고 단기물이 많이 오르면서 스프레드 역전이 점점점 풀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놓고 오늘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CPI 발표에 나스닥 선물은 4.4% 상승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모두 토해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긴 윗꼬리가 단지 차익 실현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현물 기준으로 이런 대음봉이 나왔다면 시장 또다시 하락 추세 진행일까요?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시장이 밀린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이유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했으나 바로 현선물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는 전일이 저가권까지 밀려버리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는 나름 의미있게 쌓였는데요. 종가까지 5,400억 가까이 매도를 한 것도 그렇지만 보통 장중에 선물 매도를 잡았다면 장 후반 들어서는 포지션을 조금 축소하거나 걷어내기 마련인데, 오늘은 종가 마감 동시효과까지 매도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알고리즘 매도가 쌓인 것인데, 선물 미결제약 정도 5,500계약가량 증가를 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명백하게 숏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옵션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수가 장중에 눌리는데도 콜옵션 가격은 얼마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 오후장에 살살 올라오니까 콜옵션 가격은 아주 미친듯이 플러스가 나기도 했어요. 결국 양 옵션 가격이 골고루 증가해서 마감하는 근래 들어 보기 드물었던 변동성 스마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번 월요일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변동성 스마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CPI에 대한 베팅이 과열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열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시황의 핵심이에요. 그래도 이번 흐름을 냉정하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베팅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고, 외국인들은 선물로 방향성을 숏으로 잡았지만 기관들은 선물을 네이키드로 매수를 해주면서 온몸으로 받아주었는데요. 하지만 오전장에 기관들은 컨버전 차익 거래를 해가면서 해지를 했고, 외국인들은 CPI가 어떻게 나오든 투자자의 기대와는 달리 종가상으로는 큰 방향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에 베팅한 선물 매도와 스트립 매도,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략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시장에 대한 전략이 단순히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그 이벤트의 파워, 그리고 지속성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맞춘다면 방향성이 틀려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따가 대응 전략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쌓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 길에 어떤 식으로 걷어내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옵션 만기주의고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가 끝났죠. 그래서 현재 잔존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뭐 윗골이 크게 달았다고 해서 우리 시장도 윗골이 크게 달 것이다? 혹은 뭐 음봉을 세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게시판에서 장중 롱 베팅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풋옵션 매도 대신 콜옵션 매수를 선택해서 행사가 310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옵션 매도가 늘 유리한 것이 아니죠. 특히 오늘처럼 변동성이 뜨는 날에는 차라리 옵션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옵션 매수를 했다면 청산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이익 청산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비싸게 파는 것을 사준다는 뜻이죠.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청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내가 파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을 때 지수를 눌러버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개인 투자자 나부랭이가 옵션을 팔아갖고 지수를 누른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라고요. 물론 특정 투자 주체가 시장을 쥐락펴락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장이 컨센서스가 쏠리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처럼 옵션 매수 베팅이 과열돼서 콜옵션 가격도 풋옵션 가격도 떠서 마감한다면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 날은 이벤트 해소에 따른 옵션 차익 실현 혹은 손절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서 하루 종일 옵션이 눌리고 지수는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벤트가 연말이 아닌 연중에 이루어졌으면 또 다를 수 있죠. 이번 주 슈퍼이크에 포지션을 피라미딩할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어디 있을까요? 갭이 크게 나왔다면 다행이다. 일단 쉬자. 뭐 내년에 잘하고 올해의 손질은 좀 줄여야지.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연중에 나왔다면 시장은 아주 중요한 추세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고 아마 종가 고가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여하튼 우리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 롱 베팅했고 외국인들은 선물 숏 베팅을 했지만 틀려도 크게 터지지 않도록 스트림 매도 등을 통해서 해지를 걸었으며 해지의 의미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폭등은 지속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만 뉴스 플로우는 평이에요. 단순히 그냥 US CPI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CPI 발표 전부터 시장은 오늘 오를 거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봐요. 아시아 세션 5장부터 대부분의 자산들이 리스크 온 베팅, 그러니까 정확히는 CPI 속도 둔화의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가장 얌전했던 것은 유로화와 파운드와 같은 DM 동화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로화는 이번 주에 ECB가 남아있으니까 먼저 움직이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지만 나스닥 선물이나 유럽 주가 지수 선물들 이런 것들은 이벤트 전에 이미 의미 있는 상승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오버액션을 하는데요. CTA들이 스탑로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표 발표 1분 전에 나스닥 선물이 일시적으로 튀고 또 채권도 튀고 그래서 이건 뭔가 사전에 노출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표 발표 땡 하자마자 나스닥 선물은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걸리면서 4.4%의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CPI 발표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 세션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핵심은 너도 나도 방향성 베팅에 목숨을 걸었다 싶을 정도의 관심이 몰려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이 물가지표 발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경계 너머의 평범한 사람들이 TQQQ나 아니면 SQQQ 이런 거 질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경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한 포지션들이 워낙 많아서 마켓메이커들은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지표 발표 전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요. 오죽하면 백악관에서 따로 성명을 발표해서 CPI 데이터 유출 여부는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노이즈는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연기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홍콩 지수 선물이 좀 세게 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 선물이나 미국 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죠. 그만큼 이번 CPI에 대한 롱베팅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결국 홍콩 지수 선물도 장중 눌림을 모두 극복하고 이벤트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통화시장은 대부분 비달러 바스켓, 특히 상품 통화나 EM 통화의 초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골드나 구리 같은 원자재가 급등하고 기름도 상승한 등 리스크 온이 흐름이 나타나는데, 채권 시장은 조금 달랐어요. 우선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게 핵심인데요. 심지어 유럽 장기 채권은 마이너스가 나버리기도 했죠. 영국 장기 채권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거는 내일이 22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 역전 베팅이 과도하게 쏠려 있었던 것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포지션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게 이 차트죠. 이게 2년 10년 채권 스프레드인데 너무 쏠려 있었죠. 예, 그래서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또한 이벤트 발표 후에 구리가 3% 넘게 상승한 등 초강세를 보였는데, 숏커버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꽤 강하게 눌려서 플러스 1%권으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이 톤당 9,000달러를 한 방에 간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톤당 8,500달러를 중심으로 계속 등락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름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중국 경제공작회의 연기 소식에 기름이 잠깐 눌린 듯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온 베팅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상승 시도가 나왔고, 결국 브렌트 기름이 80달러를 돌파하면서 텍사스 기름도 76.37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단기 상승을 봤기 때문에 75.3달러를 넘기면서 또 매수분을 줄였는데요. 아직 기름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바이 관점,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기름 숏을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CPI에 대한 미국이 반응을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CPI 발표 내용이야 YOY로 7.1%가 나와서 서프라이즈다, MOM으로 0.1%만 상승했으니까 확실히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세한 것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달라주실 것이고, 트레이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하면 미국 증시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옵션 만기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감마, 이 롱감마 트레이딩이 좀 살벌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이 옵션 만기주에 이런 빅 이벤트가 연달아 있으니까 마켓메이커들은 옵션을 싸게 팔았다가는 이 감마 스퀴즈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해지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옵션 매도 압력을 최소화해서 옵션 가치를 좀 부풀려 넣게 됐는데, 하지만 이게 이번 주에만 해당할 일이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산타 랠리가 됐던 녹용 랠리가 됐던, 녹용 랠리? 그냥 언어 유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아재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동훈 대표가 아재 개그를 하는데, 저도 아재인가 봐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녹용랠리라고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변동성 선물은 전혀 오르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이동훈 대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 변동성 선물은 지난주부터 롤오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월물 옵션 포지션을 줄여놓고 차월물 옵션 포지션 비중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근월물 옵션의 변동성 선물 12월물이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선물 12월물이 어제 거의 못 올랐어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는 많이 올랐죠.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이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옵션이 아니라 변동성 지수에 대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 근월물 옵션이 어차피 만기가 되니까 선물은 안 올랐던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벤트 전에 S&P 옵션 스트레들은 약 135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는 S&P 지수가 이벤트와 함께 최대 4%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가격이 미리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를 가야만 스트레들 매수가 이익이 나는 거예요. 어중간에 한 2% 이렇게 가면 오히려 스트레들이 박살나서 방향을 맞추고도 틀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스트레들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 방향을 맞추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거예요. 어디였냐? 요거죠? 이 스트레들 합이 지금 90.4포인트잖아요. 근데 어제 135포인트였어요.
정말 과하죠. 예. 지표 발표 후에 S&P 선물은 한 방에 4,180포인트를 찍었는데 이후 본장 개장 전까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일 대비 3%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발할 때 투자자들은 조금 황당함을 느끼게 되는데 콜옵션 투자자들은 에게게 간신히 따블이 났네? 아니 지수가 3% 넘게 갭상승 출발했는데 스트레들이 이 정도밖에 이익이 나지 않아? 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옵션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녹아나는 속도가 아주 빨랐죠. 첫 10분 동안 시장이 꽤나 눌렸는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의 상대적 약세가 심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첫 10분의 조정 이후 나스닥 선물은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굵직 종목들은 아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물 압박에 시달렸어요. 결국 0시 추가 반등에 실패한 증시는 살살 밀리기 시작해서 유럽 마감 때는 CPI 발표 후의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하게 되는데요. 이후 다우지수는 더욱 강하게 눌려서 심지어 장중에 마이너스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API 데이터를 보면 단순히 차익 실험만 나온 게 아니라 콜옵션 베팅이 청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눌린 것으로 보는데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시장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을 기점으로 자근자근 오르는 것이랑 한 방의 이벤트로 급등이 나오는 것은 이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옵션 만기주에 감마가 살아있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숏 커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는 옵션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어 있어서 감마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어제 진짜 돈을 번 쪽은 본장 개장과 함께 풋옵션 외가격을 매수한 투자자들이에요. 풋옵션은 저점에서 3더블 이상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매매가 바람직한 매매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양매수를 하고 시장이 올랐을 때 이익이 난 콜옵션 청산 그리고 그 이익금으로 풋옵션을 추가 매수 물타기 쫙 하면 올라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에 맞들이면 아주 큰일 납니다. 옵션 양매수의 기본 원칙은 나는 추세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추세가 출발하는 자리다. 이런 걸 깔고 가는 거예요. 단지 하루짜리 이벤트에 기댄 양매수는 오히려 길들여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이벤트 베팅은 아직 ECB나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상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콜옵션을 다 죽여놓아서 시장은 점진적 상승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숏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장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전략 대응 방법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리할게요. 그냥 CPI 발표 전에 이미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과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벤트 발표 이후에도 옵션 매수자들은 큰 이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포지션 청산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눌리기 시작했고 옵션 만기주의인지라 조금 과도하게 눌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결국 연중 최저가를 갱신해버렸죠. 하지만 테슬라의 하락이 멈춘 것을 보면 이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도로 스탑로스가 나온 것이지 종목에 시장을 인덱스로 깐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글이나 메타, 엔비디아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시장을 숏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긴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을 숏으로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갭 상승이 나오면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겠지만 갭 다운이 나오면 반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비추세 가운데 점진적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지 현물 기준으로 갭 상승한 시장이 큰 음봉을 맞았다라고 해서 하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옵션 만기주에 이벤트가 몰려서 과도한 등락이 나온 거인 것이지 개별 이벤트에는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갭 상승이 세게 나온다 해도 변동성 매도로 얻어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회복 시도는 이번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옵션 만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 콜옵션이 좀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미국은 콜옵션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사실상 도루묵 아니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감되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존 롱마인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콜매수와 풀매도를 섞어서 롱 포지션 늘려나갈 거예요. 근데 오전장에 눌릴 것이냐 오후장에 눌릴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대응은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서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롱마인드 계속 유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은 단기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파월이 연설을 앞두고 다시 매수 포지션 잡을 거예요. 시장은 꺾였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눌림 나온다? 그럼 또 다시 횡보했다 다시 눌림을 회복하는 그런 점진적 상승의 경로에 들어서 있다라고 봐요. 기름 시장은 단기 과열이라고 보고 $75 넘길 때 좀 줄였는데 아직도 두 개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브렌트 기름이 $80 지지하고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홀드할 거예요. 근데 $80를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 그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